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? 오늘도 지난주 수업에 이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한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.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대면 수업이면 더 손쉽게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는데 비대면 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.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한 중요성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.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개업공유중개사 또는 소속공유중개사가 이 의뢰인, 매도 의뢰인이나 매수 의뢰인 이들에게 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를 해주는데 이거를 얼마나 꼼꼼히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중개 업무 수행에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도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 내용이고 계약서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충분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실질적으로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고 또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나중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내용이 있으면 그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어요. 개업공유중개사가. 근데 이 중개대상물에 충분한 설명이 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손해배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중요성을 갖고 이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이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주었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자료실에 그걸 올려놨는데 그걸 꼭 다 출력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서 이걸 작성하는 방법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.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수업이 끝나면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여러분이 작성을 해서 그 작성된 걸 레포트로 저한테 제출하는 겁니다. 그거는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이 있고 토지가 있고 또 공업재단, 강업재단에 관련된 이 중개대상물 설명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여러분 선택하셔가지고 어떤 걸 하셔도 좋으니까 하나만 선택하셔서 그거에 맞는 그 내용을 전부 기재하시고 또 확인 설명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이 부분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걸 봤습니다. 오늘은 이제 비주거용 건물과 토지 그리고 강업재단 공장재단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까지 볼 건데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무래도 주거용 건축물이고 그 다음이 토지이고 그 다음이 이제 비주거용 건물 그 다음에 이제 공장재단, 강업재단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빈도수를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조금 빈도수는 좀 떨어져도 이 비주거용 건축물이 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이 더욱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내용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썼는데 했고 오늘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을 하는데 오늘 수업을 들으시고 어쨌든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레포트로 제출을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레포트를 제시할 때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와 여기 이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이것이 꼭 첨부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첨부된 서류를 해서 이 부분을 같이 올려주시면 그걸 보고 저도 여러분에게 레포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. 레포트는 이제 이 후반에 이제 두 번이 나가는데 하나는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고 하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작성하는 방법을 이제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하는데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해서
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작성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그 작성한 방법을 배우시고 여러분이 그 부분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입장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이거를 제출하시는 겁니다. 그러면 대상 부동산은 무엇을 할 거냐?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. 주거용을 하든 비주거용을 하든 토지를 하든 뭐 공장을 하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편하시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매매를 하든 임대를 하든 뭐 그거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결정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여기에 있는 이 근거 자료는 꼭 여러분이 출력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 다 기재를 하셔야 되고 그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내용물을 꼭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분부터 이제 보겠습니다. 비주거용 건축물이 뭐겠어요?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이겠죠. 여기에는 이제 보니까 업무용이 있고 또 상업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습니다. 통상적으로 이제 업무용이라고 하면 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오피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상업용은 상가 시설 부분이겠죠. 그래서 상가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부분, 또 공업용은 창고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조그만 규모의 공장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, 만약에 여러분이 뭐 업무용을 하겠다, 그럼 업무용에다 체크를 하시고, 공업용을 하겠다, 그럼 공업용에다 체크를 하시면 돼요. 그 대상 부동산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체크하면 됩니다. 우리 주택에 대해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.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봤었고, 또 여기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업무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를 나눌 때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고, 그게 이제 매매냐 교환이냐 그리고 임대, 그 밖에 어떤 다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확인 설명에 필요한 자료는 뭐 등기권리증과 그러니까 요거는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인데, 여기서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는 꼭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고, 그리고 토지대장, 그리고 건축물 대장, 그리고 토지 이용객 확인원, 뭐 조금 더 하신다면 토지 이용객 확인원에 뭐 지적도도 나오지만 건축물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꼭 자료가 있어야만이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네 가지 자료를 꼭 여러분 서류를 띄셔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, 요거는 중개업자가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이라든지 또 임대인이라든지 그런 권리를 넘겨주고자 하는 사람한테 어떤 요구를 했다, 어떤 자료들을 요구했다, 그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쓰는 건데, 일단 뭐 지금 우리는 그런 내용을 아직 하기가 어려우니까 요거 그냥 빈칸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유의사항은 지난주에 한번 했으니까 요 한번 읽어보시고, 그리고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,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오죠. 대상 물건의 표시, 이건 토지에 대해서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이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이 지목, 공부상 지목, 그리고 그 내용을 여기 다 표시하면 될 것 같고, 건물에 대해서 전용 면적, 대지 지분, 또 준공 연도, 또 건축물 대상 용도, 그리고 구조, 방향, 내진 설계 적용 여부, 내진 능력,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 해서 이런 부분을 건축물 관리대장을 요걸 띄시면은 이 부분의 내용이 다 나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이게 위반 건축물이냐 아니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시면 거기에 불법 건축물 뭐
아무것도 위반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은 아무것도 뭐 이렇게 스탬프 찍힌 게 없는데 위반 건축물은 거기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어떤 표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 위반이 있는 경우는 위반에 대한 부분을 표시하시고 없는 경우는 그냥 적법으로 표시하면 될 것 같고 거기 뭐 전용 면적과 이런 부분들 다 그 건축물 관리자장에 있는 대로 그대로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내진 설계의 적용 여부도 건축물 관리자장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이제 규모가 적은 것들은 사실 내진 설계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적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거에 표시가 안 돼 있을 것이니까 없는 거는 그냥 무시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에 대한 사실관계, 그래서 위에는 토지대장, 밑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보시고 요 내용을 기재해 오시면 될 것 같고, 권리관계, 요거는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등기부를 이제 요걸 보셔야 되는데,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, 요 부분을 여기에 표시하는 것이고,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, 이제 소유권 외에 나머지 그 제한물권, 뭐 용익물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, 그래서 한 가지만 있으면 그 한 가지만 쓰면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다. 그럴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맨 위에 우선순위 있는 거를 하나를 쓰시고 왜 몇 건, 그리고 그 해당 금액이 총 몇 억, 요거까지.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표시해 주면 될 것 같고, 건축물에 대해서도 역시 소유자가 누군지,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있습니다. 확인하시고 소유권 위의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토지 이용 계획, 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, 건축물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제 토지가 앞에서 이제 토지가 있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토지 번지의 기준으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뜨시면 여기에 대해 그 땅에 대한 용도지역, 용도지구, 용도구역이 다 나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표시해 주시고 뭐 그 토지 이용 계획상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주거다 보니까 뭐 주택거래 신고지역, 뭐 토지거래 허가고요. 요건 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투기지역 여부도 역시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단지 이 부분에 대한 표시는 해주시고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밖에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사항이 토지 이용 계획상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없으면 없는 걸로 그냥 표시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.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 특별하게 어떤 뭐 제한사항이 있으면 그 제한사항들은 꼭 기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입지 조건이겠죠. 아무래도 뭐 주택의 주거에 대해서도 이제 봤지만 도로와의 관계가 몇 메다 도로에 접했냐, 뭐 그게 포장이냐 비포장이냐, 접근성이 용이하냐 불편하냐, 이거는 뭐 접근성에 대해서는 주관적인데 어떤 게 용이한 거고 어떤 게 불편한 거냐,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뭐 도로에 접근하는 부분이 내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지, 뭐 접한 부분이 편하게 갈 수 있는지, 아니면 뭐 이 약간 뭐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도로가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차량 출입 자체가 뭐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불편함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용이함으로 표시해 주시는 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. 대중교통에 대해서 그 건물을 기준으로 버스는 어느 정류장이 있는데 그 정류장까지 소요시간은 도보나 차량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. 도보나 차량으로 몇 분 정도 걸리는지, 또 지하철은 그 건물 기준으로 그 주변에 무슨 역이 있는데 그 소요시간이 도보나 차량으로 몇 분 정도 걸린다.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표시해 주시면 됐고, 주차장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, 뭐 기본적으로 주차장은 다 있는데 이게 뭐 전용 주차 시설인지 공동 주차인지 아니면 그 밖에 뭐 다른 주차 시설이 있는 건지 그 내용을 꼭 표시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비주거용 건물은 이 입지 조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,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사무소가 있냐 없냐
이 부분인데 건물이 크면 클수록 관리를 하는 경비실이 다 있는 것이고 조그만 건물일수록은 이 경비실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가지고 이 부분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 있으면 그 관리 주체가 위탁 관리냐 자체 관리냐 저희 거의 다 위탁 관리인데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자체 관리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표시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이제 얼마 정도의 거래 예정을 할 것인지, 그리고 개별 공시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, 그리고 건물의 공시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표시해 주시고 이 취득시 부담할 세율,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, 지방교육세 요거는 여러분 세법을 배웠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 해당해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. 이제 우리 부동산을 공부한 친구들이 이제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, 건축물 상태에 대해서 이걸 평가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래도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내용을 정리하셔야지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 설비와 전기 이런 것들의 공사비가 많이 들어요. 그래서 괜히 이거 잘못 체크했다가는 손해배상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여러분 유념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수도 파손 여부 이제 있냐 없는지, 용수량은 정상인지 부족한지 요건 진짜 다 가서 자기가 틀어보고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들 계세요. 그리고 전기 공급 상태 이게 정상인지, 또 전기도 가서 켜보고 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깜빡깜빡거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보시고, 가스 치사형 공급 방식이 도시가스냐 아니면 다른 방법인지 이 부분, 그리고 소화전이 있는지 없는지, 소방에 대한 비상벨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까지도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난방 방식 및 연료 공급 방식이 중앙이냐 개별 공급이냐 시설 작동이냐 이런 그러니까 중앙이냐 개별이냐 부분과 시설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아니면 수선이 필요하냐, 그리고 이게 종류가 도시가스냐 기름이냐 프로판가스냐 연탄이냐 다른 것이냐 요런 거 표시를 다 잘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승강기가 있으면 양호한지 불량인지, 거의 승강기는 조그만 건물 아니고선 다 있겠죠. 없으면 없다, 있으면 있다, 있으면 양호하다, 아니면 불량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표시를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. 배수에 대해서도 이게 정상인지 수선이 필요한지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건물 시설물의 상태를 체크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체크를 못 해주시면 나중에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. 그리고 벽면에 대해서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,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이 시설물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잘 하시고, 중개보수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기 전이니까 중개보수가 얼마 정도 나온다 하는 부분, 그리고 실비가 얼마 정도 나온다 이런 거는 아마 이때쯤이면 다 결정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표시하셔서 여기 두시고, 거기에 이제 매도인이나 임대인, 또 이 매수인이나 임차인, 그리고 개업공유증여사인 경우는 개업공유증여사가, 아니면 또 소속공유증여사인 경우에는 소속공유증여사가 이 부분을 표시해서 각자 서명 날인하고 이 부분을 세부를 작성해서 매도인, 매수인, 개업공유증여사가 하나씩 이거를 보관하는 모습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정리를 해서 이게 꼭 나눠주고 정리를 하는데, 이 중개대상 지금 내용을 이제 첫 번째 주거용을 받고 비주거용을 받는데 대충 어떤 것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어떤 것들을 표시하는지는 이제 대충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수업에서도 얘기했듯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그 내용들이 있다고 그랬죠.
그 확인 설명에 이제 그 시행령 21조 1항으로 해서 9가지에 되는데 이 9가지의 내용과 지금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 내용들이 다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뭐 지문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내용을 알고 지금 이제 두 개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거를 설명을 했는데 이 시행령 21조 1항에 있는 9가지의 이 종류를 한번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해서 필수적 기재사항 설명할 부분이구나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요걸 꼭 암기하라고 그랬으니까 꼭 암기하시고 암기를 하시는데 이 중개대상물증 확인 설명서를 하는 걸 쭉 보시면 거길 쓰시고 이다 보면 스스로 암기가 다 될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이제 주거용과 비주거용 두 가지를 했는데 두 가지를 하고 나니까 뭐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잘 습득하셔서 레포트를 제출하는데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. 첫 시간은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쓰는 걸로 이제 하고 2차 시 때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같이 수업을 하겠습니다. 잠시 후 다시 뵙겠습니다.